네, 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제로백데브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늦은 저녁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개발 생태계, 특히 프론트엔드 환경을 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그 하나하나 손으로 짜던 시절이 있었고,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스택에 적응하느라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 AI가 코드를 다 짜준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개발자분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막연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고, 이 반대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분들은 이 AI 코딩 도구를 도입하면 정말 우리 팀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좋아질지 현실적인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무언가 완벽한 정답이나 복잡한 이론을 가르쳐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아주 솔직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손 코딩에 익숙했던 개발자가 실제 업무 한가운데서 AI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직접 책임지며 퀄리티를 지켜내고 있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웨비나가 실무자 분들에겐 우리 서비스의 AI를 든든한 동료로 녹여내는 팁이 되고, 리더분들에게는 조직의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솔직하고 유익한 웨비나 이야기를 들려주실 저희 제로백데브 임재균 프론트엔더 개발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음. 네, 그럼 바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로백 대부에서 프론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는 프론트엔드의 변화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론트가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짚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해야 할 것과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 거고, 세 번째는 클로드 스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로드 스킬들을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관련해서 어떻게 클로드 스킬을 만드는지도 간단하게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프론트의 변화입니다. 이제 2008년도쯤에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생겼죠. 이제 저도 퍼블리셔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퍼블리셔 분들이 주로 했던 작업이 디자인을 그다음 뭐 마크업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반응형 웹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jQuery 또는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활용해서 인터랙션을 뭐 간단하게 구현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주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때까지는 좀 프론트 엔더라기보다는 화면을 코드로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5년도쯤에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사용하는 게 이제 보편화가 되었죠. 뭐 뷰나 앵귤러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화면은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을 뭐 기능이나 UI 단위로 좀 쪼개서 컴포넌트화를 시키고 그걸 이제 조합을 하는 형태로 화면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기능이 커지면서 다뤄야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서 그걸 정의할 타입스크립트가 사실상 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화면을 만드는 일을 넘어가지고 컴포넌트의 구조를 좀 설계를 하고 타입을 정의하면서 이런 데이터의 상태 흐름 같은 걸 관리하는 일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 지점부터가 프론트엔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022년도쯤에 본격적으로 AI 코딩이 등장을 했죠. 뭐 코파일럿이나 뭐 제미니, 뭐 GPT, 뭐 클로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할 때 클로드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AI 코딩의 형태가 이제 한 줄을 자동 완성시켜주는 그런 단계였고, 그거를 지나서 이제 함수의 이름을 쓰면 그 함수의 이름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서 그 함수에 대한 기능을 완성시켜줬었고, 그 이후에는 더 발전을 해서 이런 뭐 컴포넌트를 만들어줘 하면 이제 뭐 페이지 단위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또 가능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아예 프로젝트 단위까지 다루는 게 가능했고, 이제 아예 그 PC 자체를 좀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젠 진짜 코드를 짤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 개발자는 진짜 코드를 잘 짜는 게 중요했다면, 현재는 AI가 짤 코드의 방을 좀 결정을 해주고 그 코드가 잘 짜졌는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AI가 코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좀 방향을 잡아주고 그거를 검토하고 좀 확인하는 게 지금의 지금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프론트엔더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개발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일을 AI에게 뭐 맡길 수는 없죠. 뭐 항상 AI가 완벽한 코드를 짜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AI가 해야 할 것과 사람이 해야 할 것인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AI한테 그 명령을 하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다시 이제 뭐 컨텍스트 던지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직접 진짜 제가 그냥 코드를 짜는 게 더 빠른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좀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제가 정한 규칙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가 해야 할 것인데요. 패턴이 있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일러 플레이트입니다. 정해진 반복 작업들이나 아니면 뭐 테이블, 뭐 CRUD, 뭐 라이팅 같은 그 패턴이 있는 명확한 작업들은 AI가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환 작업인데요. 프로젝트의 그 레이아웃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크업을 변경한다든지 같은 구조적인 변화 작업에도 저는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능 구현인데요. 기능을 좀 구현하고 뭐 코드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문서화인데요. 이제 프로젝트의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뭐 리드비를 작성을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 명세 같은 걸 뽑거나 확인을 할 때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버깅인데요. 에러 분석이나 좀 예외 사항을 정리하거나 도출할 때도 AI를 통해서 많이,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은 학습인데요.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나 혹은 뭐 외부 서비스를 연동할 때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옛날이라면은 뭐 공식 문서를 읽어서 일일이 확인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서 좀 R&D를 해야 했는데 이 R&D 하는 시간이 좀 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부분을 거의 다 AI가 알아서 잘 연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저는 적극적으로 AI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제 사람이 할 것인데요. 콘텍스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책임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네, 기획 해석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AI가 정확한 동작을 하도록 시킬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스택, 기술 스택 결정입니다. AI가 이제 기획서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같은 건 알아서 뭐 잘 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 AI가 정해준 프레임워크를 확인해서 결정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UI UX 디테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가 좀 잘 짜주긴 합니다. 어디까지 하는데 평균값으로 좀 짜주기 때문에 디테일한 결을 구현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컨트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성능 판단인데 어, 어떤 점 때문에 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어, 발생하는 걸 찾는 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을 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성능 이슈가 나오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만큼 AI도 좀 정확하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제 마지막은, 네, 최종 검토인데요.
AI가 짠 그 코드를 좀 검증하고 또 최종 확인하는 건데 저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귀찮다고 그냥 AI가 잘했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진짜 그냥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많이 터져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검증과 확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본다면 작업은 AI가 하고 판단은 사람이 한다입니다. 근데 이제 AI에게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일을 시킬 때마다 매번 컨텍스트 던지고 검증하고 또 수정하고 뭐 같은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반복할 때가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고자 도입을 했던 게 세 번째 주제인 클로드 스케일입니다. 먼저 이제 클로드 스킬이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좀 말하자면 AI에게 주는 작업 매뉴얼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 작업을 시킬 때 그 AI가 참고하는 매뉴얼인 거죠. 만드는 방법은 네, 되게 간단한데요. 점 클로드 폴더 안에 스킬을 구분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이제 skill.md 파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 폴더 구조를 프로젝트 안에서 생성을 하면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 안에서만 청구가 되고 클로드 폴더에다가 이제 넣으면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킬 MD가 이제 다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단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고 하단에는 이렇게 본문이 들어갑니다. 메타데이터에는 네임에 이제 스킬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에는 스킬이 발동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 컴포넌트 할 때, 아니면 컴포넌트 생성할 때, 아니면 뭐 컴포넌트 생성해줘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활성화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스킬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개발적인 코드나 작업은 필요 없이 그냥 마크다운 파일만 작성할 줄 알면 스킬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발 플로우에 맞춰서 총 12개의 스킬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크게 이제 기획, 코딩, 그리고 검증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킬들은 여전히 좀 사용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기획 스킬들인데요. 이 스킬들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그리고 기능 정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스킬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펙 어드바이저라는 스킬인데, 이 스킬은 기획을 바탕으로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같은 걸 좀 추천을 해주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이라는 스킬인데요. 이것은 그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그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고 또 상태 관리나 라우팅 구조 또는 뭐 폴더 구조를 정리해서 제가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세 번째는 피처 체크리스트인데,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이제 돌려봐서 그 해당 기능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하는 용도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 상태나 에러 케이스, 뭐 이런 예외 처리 같은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스펙인데, 이제 피그마 MCP로 가져온 그 디자인 시스템을 AI가 참고할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이 스킬은 좀 최근에 만들어서 이 스킬이 좀 아직까지는 좀 개선을 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코딩 스킬인데, 이 스킬들은 이제 정해진 제가 정한 그 규칙들을 따라서 코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스킬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피그마2 TSX라는 스킬인데, 피그마 시안 이제 마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컴포넌트를 같은 걸 만들 때, 페이지를 만들 때,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해서 스타일은 테일윈드 위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해당 피그마에 이미지가 있으면 제가 이제 설정한 폴더 구조 안에 맞게 저장하도록 그런 스킬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컴포넌트 빌더인데, 컴포넌트 생성 시에 발동이 되는 스킬입니다. 디자인 시스템 스펙에서 만든 그 디자인 규격을 참조해서 그 UI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도 아직 그 완벽하지는 않고 한 80% 정도 일관성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클라이언트인데요. 이거는 API를 생성을 할 때 사용되는 스킬이고, 이제 스킬을 생성할 때, API를 생성할 때 백엔드 코드를 직접 참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백엔드에서 요구하는 그 정확한 값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검증입니다. 작성된 제 검증 체크리스트를 좀 운영을 하면서 제가 확인이 편하도록 작성된 스킬들입니다. 첫 번째는 타입 체커로 애니 타입이나 어, 에러 그리고 널 처리 같은 거에 대한 누락을 좀 점검을 해주는 스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스 체크인데 페이지나 컴포넌트의 빈값 또는 뭐 에러, 로딩 같은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에러 체커인데 이거는 에러 관련해서만 좀 깊이 있게 전담하는 스킬이고 에러 누락이나 좀 발생한 에러들을 얘가 기록을 하고 저한테 이제 수정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코드 퀄리티입니다. 코드 중복을 좀 제거를 해주고 네이밍들이 목적에 맞게 설정이 됐는지 또는 뭐 불필요한 주석이 있는지 같은 코드 품질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SEO 체크인데요. 메타 태그 누락이나 뭐 메타 내용이 그 상 페이지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그 SEO를 좀 점검을 해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현재 이 검증 스킬들은 다 공통사항이 있는데 모두 이제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AI가 수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령을 해야지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 제가 반드시 그 수정 전에 확인을 하고 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네, 제가 해야 하니까 제가 클로드 스킬들을 써보고 느낀 점은 같은 설명을 네, 두 번 안 해도 돼서 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두면 네, 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작업만 그냥 계속 던지면 알아서 잘 해주니까요. 진짜 자기 작업 환경에 좀 맞게 스키들을 만들어서 개설해 나가면 좀 다들 작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로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요? 어떤 특정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간단한 거 위주로 추천해 주시면은 바로 한번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커머스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머스. 네. 주제는 간단한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료에 대한 커머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그 오프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컨텍스트를 던졌고 이제 클로드가 네,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천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상품 목록 그리고 카테고리 필터까지만 네, 변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네, 토큰이 소모가 되면서 네,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권한 활용을 해주고요. 지금 네, 포더를 생성했고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가 나왔네요. 어, 네,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작동은 네, 저잘 나왔네요. 이렇게 기능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거에 대한 스킬을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의 스킬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들을 VS. 네, 이제 저는 스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VS 코드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스킬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한 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끼야. 이제 한 입도 저는 따로 달라고. 이제 빨리 없어요. 개발적인 뭐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뭐야? 바이브 코딩 느낌으로 한번 스킬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스킬을 만들어 볼 거냐면 뭐 그 기능 추가에 대한 스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능이 만약에 추가가 될 때 얘가 알아서 그 기능 추가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스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추가가 될 때 해당 기능에 대해서 기록해주는 스킬을 한다.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클라우드한테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생각을 하면서 스킬을 하나 만들어주겠죠. 제 토큰이 소모되면서 네, 그 권한은 허용을 해주고요. 이제 스킬이 네, 생성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로드 스킬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이제 스킬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킬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임에 뭐 피처로 가라고 되어 있고 디스크립션에는 뭐 이 프로젝트의 세기는 추가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언제 스킬이 발동이 되는지 적혀져 있고요. 이제 본문에는 어떨 때 스킬이 뭐 스킬이 발동되고 뭐 어떤 식으로 스킬 동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스킬을 한번 발동을 시켜볼 건데 뭐 간단한 기능을 하나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이템 목록 에 호버했을 때 아이템 목록에 그 마우스 호버했을 때 효과 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되죠. 기능을 한번 추가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하겠죠. 네, 이제 보시면은 네, 권한 응용을 지금 에러가 뜨는데 다시 한번 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검색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이
발동이 되면서 체인지 로그의 네, 기록이 네, 됐습니다. 검색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스킬 발동되면서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시연 내용이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론트는 이제 항상 변화해 왔고 네, 지금도 여전히 변화 중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코드를 잘 짜는 역할에서 이제 지금은 코드의 좀 방향을 잡고 판단하는 역할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AI와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각각 저의 그 생각을 말씀드려봤고, 이제 저의 그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스킬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번 내용으로 좀 조금이나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몇 개 좀 받았는데 그 사전 질문에 대해서 재규님이 좀 준비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좀 겹치는 그런 내용들을 선정해서 세 개를 선정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AI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의 업무 프로를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화를 한번 시켜 보시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거를 골라내고 또 AI가 일할 수 있는 명확한 좀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처음에 추천드리는 업무 같은 거는 좀 반복적인 업무 같은 거 위주로 한번 AI를 돌려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클로드 코드 사용 중에 이전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이전 내용을 그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대화 세션을 뭐 끝냈거나 아니면 뭐 대화가 길어지면서 컨텍스트 메모리가 이제 꽉 차면서 대화 내용이 압축이 되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적용하는 메모리 기능을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중요한 이제 대화가 뭐 끝나거나 뭐 길어지면 뭐 이 대화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클로드 코드한테 좀 말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로드 코드가 이제 해당 대화를 메모리 MD라는 형태로 좀 저장을 했다가 다음 대화에서 해당 내용을 첨부하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좀 끊기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한번 네, 시연을 해보자면 투두리스트 기획서 짜줘 라고 이제 저는 네, 컨텍스트를 던졌고요. 그럼 얘가 알아서 기획서를 짜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던졌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대화를 기억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또 던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장된 내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 대화를 기억을 했고요. 이제 대화 세션을 다 초기화를 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기획서 뭐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첨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획서가 네, 쫙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기억을 해주면서 이제 업무를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그리고 적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먼저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AI가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어 시스템을 좀 설계를 하는 것, 실현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AI한테 목줄을 좀 채워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최근에 알게 돼서 실무에 아직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 좀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피그마 코드 변환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구하는 방식은 이제 그 피그마 화면 스크린샷을 찍고 이제 개발을 돌려서 나온 이제 그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서 그 두 개 스크린샷을 비교 분석을 하고 이제 만약에 그 스크린샷과 이제 비교된 스크린샷이 다르다면 다시 이제 루프 돌려가지고 또 수정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네, 그런 네, 작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이 검증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자기 혼자 무한 루프에 걸리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틀렸는데도 그냥 맞았다고 하면서 결과물을 던져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도 아직은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좀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지는 네, 여전히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규님의 솔직하고 생생한 실무 노하우 정말 잘 들었고요. 이번에 웨비나를 들으면서 결국 도구가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해도 그 도구를 똑똑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디테일을 살려내는 건 개발자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점이 가장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이 웨비나는 한번 저희 제로백데브 유튜브에 아카이빙을 할 예정이라서요. 궁금한 사항이나 한 번 더 다시 보기를 하고 싶다면은 저희 제로백데브 유튜브 한번 구독해 주시면은 편집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로백데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채팅으로 쉽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채팅으로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많이 또 늦은 시간까지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무 조직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는 좋은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제로백데브는 현장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또 유익한 웨비나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